네, 9장 분산 분석과 공분산 분석 내용 중에서 이번에는 제3절 다원 분산 분석과 상호작용, 조절 효과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원 분산 분석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다원 분석 중에서는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 이상을 우리가 다원 분산 분석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원 분산 분석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앞서 공부한 내용을 한 번 더 리마인더해서 보게 되면 연속 척도인 한 개의 종속 변수와 명목 척도인 두 개의 독립 변인에 대한 집단별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이 이원 또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실습의 내용은 반응 변수, 즉 종속 변이는 체질량 지수 BMI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요인 변수, 명목이나 명목 척도로 된 독립 변이는 성별,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연령대별 20대, 30대, 40대, 50대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래에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은 실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습으로 한번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3절 다원 분석과 상호작용 중에서 일단은 투웨이 아노바 분석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아노바라는 실행 명령어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 변수 BMI를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두 개의 독립 변인이 젠더와 에이지였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집단별로 이 BMI 체질량 지수의 분산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행을 해 보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전체 모델이죠. 그래서 젠더와 에이지의 각각을 합친 분산, 설명되어 있는 체계적 분산의 합이 실질적으로는 512.4803이고요. 거기에 대한 평균적인 차이는 128.12007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젠드가 가지고 있는 체계적 분산의 내용은 382.7603가 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그 분산, 집단 간 분산의 젠더, 남성과 여성 간의 체질량 지수의 분산은 382.7603가 되고요. 에이지 20대, 30대, 40대, 50대 네 집단 간의 실질적인 어떤 체질량 지수의 분산의 차이는 합은 실질적으로 보면 184.44528이고 평균적으로 집단의 평균은 61.482, 4817의 분산에 합의되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모델 통계량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독립 변인들의 집단별 체질량 지수의 차이의 통계량은 30.44. 여기서 보면은 이 두 체계적 분산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잔차 분산의 합계는 2222.4911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4911에 비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한번 보면 4.2092634라는 분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단 내 분산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런 잔차의 분산의 평균값이 4.2 정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8.12007 나누기 4.209점점점을 나누면 30.44라는 F 통계량이 나오고요. 이 F 통계량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0.0000이라는 P 값을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젠더와 에이지의 집단별 평균의 차이의 분산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집단 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것을 각각의 개별 속성의 집단별 차이를 보더라도 각각 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에 의해서 분산이 설명되어지는 조정 결정 계수값은 0.1822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론 분산 분석을 한번 각각을 한번 가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론 분산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론 분산 분석의 모델의 통계량 같은 경우는 328이죠. 요거는 이제 각각 교호작용이 있으니까 좀 더 차이가 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보여지는 부분들이 여기도 차이 있는데 조정 결정 개수는 0.1183이죠. 0.1183이고 여기는 두 개가 들어가면 0.1812고요. 에이지별로 또 한번 차이를 보게 되면 에이지별로 보게 되면 0.0420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젠더의 차이가 훨씬 더 이 BMI의 체질량 지수의 분산의 차이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모형감 비교를 우리가 해봤잖아요. 8장에서 그 내용을 한번 기반해 본다면 이 조정 결정 개수의 값의 이 설명이 상당히 젠더별로 젠더 간, 즉 남성과 여성 간의 체질량 지수의 차이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별 수준 간 차이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두 독립 변수의 차이로 하게 되면 0.1812로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태블릿에서 서머라이즈 옵션을 줬습니다. BMI에 대해서 서머라이즈 요약 통계량을 보이는데 젠더와 에이지별로 차이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에 보게 되면 남성이면서 20대는 22.454인데요. 여성이면서 20대는 20.402입니다. 30대는 22.8이고요. 피메일 같은 경우에는 21.82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온 분산 분석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별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성별 연령대별 그 수준 간 차이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보면 20대이면서 남성인 경우는 20.45고요. 여성인 경우는 20.40입니다. 이것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성별로 20대이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또는 30대인 여성과 30대인 남성의 체질량의 차이가 서로 다를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상호작용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것에 앞서 우리가 보면은 박스 그래프를 통해서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오버 에이지, 그 다음에 젠더별로 각각 뭐예요? 체질량 지수의 박스 그래프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에이지와 젠더별로. 그리고 레전드는 이렇게 줬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높아지다가 보면은 50대에서는 다소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콕 올랐다가 40대 다소 낮아지고 50대도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게 되죠. 서로 연령대별 어떤 기호작용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성별, 연령대별 집단 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프리딕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딕트를 한 다음에 프리딕트 한 다음에 투웨이를 했습니다. 투웨이 해서 커넥티드 선을 연결하는 거죠. 집단 간 그 평균을 연결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측되어진 것 에이지에 대해서 그리고 젠더가 1인 경우 그리고 커넥티드 하면서 에이지가 젠더가 2인 경우를 각각 해서 보면은 마크 심볼을 OH 할로 공백 비면서 영어로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트라이앵글로 하면서 할로우를 하라는 거죠. 소팅해서 그리고 젠더 1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메일로 표현하고 2에 대해서는 피메일로 표현을 하라는 거죠.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프리딕션을 했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올라가는 차이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대의 체질량 지수의 예측치 값하고 30대는 점점 더 높아졌다가 그 다음에 40대와의 차이와 20대의 차이는 좀 더 적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40대의 차이와 50대의 차이도 또 조금 더 낮아지는, 즉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질량 지수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점점점 작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대가 확연하게 체질량 지수가 보다 더 적게 나타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운동량이 많은 집단, 연령대 집단이고요. 그리고 어떤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보다 더 체형에 신경을 쓰는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그 다음으로 궁금한 부분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집단 간 차이가 서로 교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20대인 남성과 여성도 또 다른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30대인 여성과 남성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여성과 남성의 차이 부분은 여성은 임신이 가능하다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30대, 40대 같은 경우 대부분 특히 30대 같은 경우는 아기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아기를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몸무게가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체질장이 더 뚱뚱해질 수 있는 거고 임신 전후로 따져서. 그래서 이런 어떤 효과도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호작용, 교호작용 효과를 한번 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상호작용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은 8장 2절 다중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이미 굉장히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예로서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 성과, 나이, 연령대별로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건미치는 효과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즉 조절 효과를 한번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로 젠더, 에이지로 표현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상호작용 효과는 우리가 조절 변수는 분산 분석에는 요 샵 하나를 표시를 하게 되면 상호작용 효과만 보여달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종속 변수 BMI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실습을 통해서 하는데요. 보면은 상호작용 효과 부분에서 반응, 종속 변수는 체질량 지수 BMI이고 그리고 요인, 명목척도인 독립변인들은 성별, 연령대별이 되는 거고요. 상호작용 효과로서는 우리가 샵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똑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달라진 것은 여기 보게 되면 젠더 에이지 다음에 뭐예요? 샵이 들어가면 에이지를 해서 상호작용 효과만 파악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 효과를 여기서 하게 되면 요 상호작용 효과는 여기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네요. 이 상호작용의 sum of square가 36.758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12.25이고 그것이 통계량이 2.94입니다. 2.94는 12.252 나누기 4.16이 되겠죠. 그러면 2.94라는 F 통계량을 가지게 되고 그 통계량이 여기서 보게 되면 신뢰 구간을 95% 유의 수준으로 했을 경우에 즉 5% 유의 수준으로 봤을 때 알파를 0.05로 보게 되면 0.05보다 적죠. 그래서 0.05보다 적다는 것은 95% 유의 수준 신뢰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교작용이 포함되지 않은 통계 아노바 분석을 어디서 했었죠? 여기서 했었죠. 여기서 보면은 조정 결정 계수 값이 0.1812죠. 그런데 보면은 여기는 0.1902가 해서 좀 더 높아졌습니다. 즉 교작용, 즉 조절 효과를 투입을 했을 경우에 보다 더 그 설명력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분산의 설명력이 높아졌다는 거고 그 교작용은 통계적으로 또한 근소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작용 효과를 봤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샵을 두 개를 사용해 가지고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동시에 표현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같은 결과입니다. 같은 결과지만 좀 더 여러분들의 이 입력 노력, 타이핑의 노력을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샵만 하나 들어가는 거하고 하면은 똑같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 차이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진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 마진은 그러면은 우리가 집단 간 차이가 있는데 그 집단 간 차이가 있으면은 그 어떤 변수들이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어떤 집단의 조합들은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노바 분석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진이라는 실행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노바를 실행한 다음에 사용하는 포스트 에스티메이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지널 평균가 그리고 예측 평균 그리고 마지널 이펙트까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실행 명령문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요. DYDX에서 우리가 탄력성하고 한계효과 부분을 봤죠. 여기서 마찬가지 한계효과라는 개념에서 각각의 집단의 한계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보면 차이점이 마진한 다음에 이 BMI는 종속 변이는 빠져 있죠. 그래서 종속 변이는 빠지고 나서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남성과 여성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차이가 있죠. 각각 다 차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마진 부분이 한계 효과 부분이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크기 차이가 이런 차이의 평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프리딕션을 하는 부분입니다. 프리딕션을 해서 그 다음에 커넥티도 똑같이 비슷하게 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여기는 교호작용이 포함된 거죠. 교호작용이 포함된 거에 대한 프리딕션 값을 보게 되면 아까하고 굉장히 다른 차이가 나죠. 그죠? 아까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교호작용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는 뭐죠? 이렇게 표현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교호작용을 포함했을 경우에 예측값을 보게 되면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뭐가 됩니까? 보면은 남성과 여성 부분의 차이에서 연령대별로 보면 점차 높아지면서 체질량지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남성 같은 경우는 30대인 경우에는 오히려 30대에 비해서 20대와 30대의 차이에 비해서 30대와 40대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20대와 30대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30대와 40대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오히려 더 값이 낮아지는 거죠. 이러한 의미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임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산 전 그리고 출산 후 이 30대가 굉장히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체질량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런 효과 부분을 고려하게 되고 남성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남자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돼가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운동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먹는 것도 좀 가식을 하게 되고 뭐 이런 패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준 그래프와 지금 교호작용이 들어간 프리딕션의 결과값을 보면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연령대별의 남성과 여성의 일반적인 어떤 차이에 그거보다는 이 교호작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연령대별 남성과 여성의 그 차이가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호작용 효과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들어가야 되는 파트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원 분산 분석이죠. 이것은 이온 분석과 상호작용에서 설명한 내용에서 약간 확장됐다라는 거죠. 뭐가 확장됐느냐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 독립 변인이 3개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다원 분산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 상호작용은 우리가 그리고 더블 샵, 마진을 통해서 한계 효과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하는 부분에서는 체질량 기술을 똑같이 사용을 하고 독립 변인으로 인해서는 성별, 연령대별, 조사지역 우리가 조사지역은 이 설문조사는 종로지역과 그리고 강남지역 두 도심을 서울의 두 도심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집단면 개별 차이 다중비교 분석에서 포스트홀 테스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원 분산 분석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에어리어가 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조사 지역별로 한번 차이를 한번 볼게요. 강남대로에서 조사한 사람들의 체질량 지수는 21.87309, 종로 일대는 22.66032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런 평균의 차이, 체질량 지수 상대적으로 보면 종로 일대 조사한 사람들, 종로 일대에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일하고 있거나 방문했거나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강남대로에 조사된 사람들보다 체질적 기수가 아주 약간 높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강남대로 지역이 좀 더 핫한 플레이스 젊은 층들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연령대별 효과가 또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정말로 그러한지는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원 분산 분석 또는 다원 분산 분석 부분에서 세 집단 젠더와 에이지에서 에어리어가 추가됐죠. 에어리어가 추가됐더니 보면은 조정 결정 개수 값이 0.19993이고요. 그래서 이원 분산 분석 결과 값에 비해 가지고 에어리어가 들어가기 전에 분산 분석 결과에 비해서 0.181인데 0.1993으로 높아졌죠. 그리고 보면 투입된 새로운 독립변인 강남대로와 종로 일대 지역 간 조사 대상자의 체질적 기수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여기서는 유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샵을 두 개를 더블 샵을 각각 변수 간에 해서 그 차이를 보게 되면 젠더와 에이지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그리고 젠더와 에어리어 간도 통계적으로 0.05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우리가 90% 유의 수준, 0.1의 유의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보이고 있고요. 젠더와 에이지와 에어리어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연령대별로 그 조사 대상 지역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체질적 기수에 있어 가지고는 세 지역 세 변수들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그 이전에 삼원 분석 교호 작용이 없는 삼원 분석에서는 어저스트 알스 교호 값이 0.1993인데 여기서 0.2171로 또 높아졌습니다. 즉 어떤 그런 삼원 분산 분석의 교호 작용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이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들만 아마 분석을 또 이렇게 똑같은 결과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젠더와 에어리어 간, 젠더와 에이지 간 차이만 이렇게 또 바라보는, 이렇게 각각 우리가 좀 모든 것이 다 교호작용이 있다라고 가정하지 않고 어떤 특정 독립변인 간의 교호작용만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경우에 이렇게 또한 넣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젠더와 에이지 간의 교호작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젠더와 에어리어 간의 또 차이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고 연령대와는 좀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집단 간의 독립변인 간의 교호작용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진 부분에서 우리가 마찬가지 여기서도 해가지고 차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연령대별 차이가 있고요. 남자임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여자임에서 20대, 30대, 50대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또 유의하다라는 부분이고, 보면 거기에 대한 평균값 한계 효과도 좀 보여지는 거고요. 강남대로와 종로 일대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남자임에서 강남대로, 남자임에서 종로 일대, 여자임에서 강남대로, 종로 일대 또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또 프리딕터 해가지고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서는 남성과 여성하고 젠더 1, 2로 해가지고 에이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남대로와 종로 일대 부분에서 종로 일대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체질적 기수가 좀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대는 더 높고요. 보면은 보면 상대적으로 종로 일대 조사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 연령대별 차이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렇지만 그 패턴, 이 패턴은 거의 비슷하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이 평균값의 변화가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보면 40대의 남자들이 종로 일대 조사된 사람에 비해서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교호작용 통해서 프리딕션을 했을 때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 결과, 실제로 그럴 수 있고요. 혹시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별, 연령대별, 지역 간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추가로 또 분석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흥미롭게 한번 분석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집단글 차이에서 보면 평균의 어떤 페어와이즈 컴패리슨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있네요. PW민이죠. 페어와이즈, 페어와이즈, PW 컴패리슨 평균의 차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원A에서는 우리가 제공을 했는데 원A 말고에서는 여기서 메소드가 또 여기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나이별로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등칸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칸 방법을 이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30대와 20대, 20대 차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연령대별 차이가 서로 이렇게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 비교해서 컨트레스트죠. 비교해서 20대와 30대가 연령대별로 체질량 지수의 차이가 있는지 유의하고요. 근데 보게 되면 40대와 30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죠. 반면에 50대와 30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지 약간 좀 애매하고요. 50대와 40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20대와 30대, 40대와 20대, 50대와 20대가 확실하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등칸 방법을 이용을 한 거고요. 특기 방법을 이용해서 보게 되면 또 마찬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기 방법에서는 우리가 젠더와 에이지, 간도 같이 봤죠.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합들이 나와 있고요. 이 조합들에 대해서 각각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어떤 시사점을 또 도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안 됐네요. 어쨌든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분산 분석과 공공분산 분석에서 제3절 다원 분산 분석과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절 다별량 분산 분석과 공분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영상 시청하여 주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